드디어 이제 쓰는 왔습니다. 저거 사연. 다음번에 또 가지고 오실 뻔했어요. 아유 다행이다. 다음번에 또 가지고 오실 뻔했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저렇게 스핀을 가진 전자가 움직이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될까? 그게 바로 스핀트로닉스입니다. 저 질문에 대답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스핀트로닉스. 드디어 뵙습니다. 스핀을 가진 전자가 움직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스핀을 가진 전자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 그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이거 왜 지금 하는 거지? 이 질문입니다. 왜 이제 와서 저런 연구를 하지? 그쵸? 왜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겠죠. 네. 이미 알았는데. 이미 알았는데 네. 왜 교과서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오음의 법칙이 나올 겁니다.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오음의 법칙. V는 IR. 이거 들어보셨죠? 들어만 그렇죠. 봤어요. 예, 대부분 다 들어만 보는 거예요. V는 IR이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워요. 그래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저항이다. 뭐 저렇게 해가지고 과학 시간에 저 저항을 직열 연결, 병렬 연결 그래가지고 어디에 막 저항이 계산을 얼마나 걸리는지 그러니까요. 계산을 하고. 막 그거를 우리가 엄청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오음의 법칙이잖아요. 네. 근데 저 오음의 법칙이 얘기한 게 뭐냐면 전압을 걸면 전류가 흐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교과서에는 저 밑에 저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압이란 게 뭐냐면 전위차다. 그래서 높이 차이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우리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서 흐르는 것처럼 네. 이게 전류가 흐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그런가 보다 싶잖아요. 근데 그렇죠.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해요. 높이 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압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자를 밀죠? 그럼 전자가 가겠죠? 네. 이 전자는 어떻게 가야 되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뜨리기 시작을 하면 얘가 어떻게 가야 되죠? 글로 가겠죠? 네. 이렇게 가는데 속도가 어떻게 돼야 되죠? 속도가? 점점 빨라요. 빨라져요. 점점 빨라져야 되잖아요. 네. 아, 그러네요. 아니 오! 당연히 점점 빨라져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전압을 딱 걸잖아요. 그 흐르기 시작할 텐데 얘네들이 당연히 저렇게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전류가 뭐냐면 우리가 단위 시간당 흐른 전하량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점점 더 빨리 움직이면 전류가 점점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 전류기 이렇게 찍으면 전류는 1A 이렇게 딱 항상 일정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 거지? 일정하게 흐른다는 거죠. 안 네. 빨라진다는 거죠. 응. 네. 왜 그런 거일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 오음의 법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점점 안 빨라지는 것들 많이 있어요. 빗물, 빈. 비가 올 때 점점 빨라지면 맞으면 엄청 아프겠죠? 근데 그쵸. 그렇게 안 아프잖아요. 근데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거 네. 왜 그러냐면 공기 저항력이 저항 때문에. 네, 공기 저항 때문에. 공기 저항력이 있으니까 얘가 물이 떨어지다가 점점 빨라지다가 저항력이 점점 세지니까 결국은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음의 법칙이 얘기하는 거는 전자가 가는 게 아니고 전자가 가는데 부딪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항이 있다. 그래서 저항이 저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가는 걸 계속 막고 있다. 그래서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저게 속도가 빨라지지 못하고 일정한 속력으로 간다. 오음의 법칙이 얘기해 주는 게 그겁니다. 이게 약간 저번 강연에는 상대성 이론에서 뭔가 소름을 느꼈다면 이번에 생각지도 못한 오음의 법칙에서 오음의 법칙이 설명을 하는 게 전압을 걸면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가 아니라 저항이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초전도체에서는 어떻게 되냐, 저항이 없으면. 초전도체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음의 법칙이라는 게 모든 경우에 통하는 법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법칙이라고 그러면 이게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오음의 법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항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항력이라는 건 그때그때 달라요. 저항력. 그렇죠. 물리 그 문제 풀 때도 저항력이 뭐 속도에 비례하는 것도 있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럼요. 것도 우리 있고 물에 들어가도 속도가 다르고 공기 네. 중에 있는 것도 다 약간 다르고. 마찰력처럼. 그래서 적당한 식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저렇게 하면 맞아. 근데 저게 완벽히 맞는 식은 아닙니다. 지금. 네. 그래서 초전도체에서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부딪힌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 네. 전자가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보시면 자, 저 통에다가 내가 전자 3개를 집어넣었어요. 네. 그럼 오른쪽에 몇 개 나올까요? 3개가 나와야죠. 그렇죠. 위에서 3개가 탁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서 3개 나오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저기까지는 좋단 말이죠. 근데 네. 저 전자는 스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스핀이라는 건 뭐냐면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거든요. 어느 네. 축을 중심으로 도느냐 이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네. 들어가는 3개 보면 다 위의 방향, 그러니까 업 네. 스핀이라고 하는데 업 방향으로 3개가 딱 정렬돼 있죠. 네. 저거를 딱 통과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요. 저기에 3개를 넣으면 2개는 얘가 2개 뒤집어지고 1개. 근데 저게 제 맘대로 그린 겁니다. 어떨 때는 3개 다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1개만 나오기도 하고 스핀이 매번 바뀐다는 다른 거군요. 바뀐다는 거죠. 네. 근데 왜 바뀌지? 저 방향이 왜 바뀌지? 왜냐하면
부딪히거든요. 스피나니까. 부딪히면 방향이 바뀌어요. 오음의 법칙이 얘기한 게 뭐냐면 전자는 항상 가면서 부딪힌다. 물질 안에서 전자는 지나가면서 항상 부딪힌다라는 걸 오음의 법칙이 얘기하잖아요. 그 부딪히기 시작을 하면 저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3개를 넣었는데 3개가 나와요, 전자가. 그러면 이거 보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근데 업스핀 3개를 넣었는데 어떨 땐 1개 나오고 어떨 땐 2개 나오고 어떨 땐 안 나오고 이래요. 보존이 안 되잖아요. 네. 보존이 안 되면 흐름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 흐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려면 이 물이 가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네. 네. 근데 가다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 흐름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흐름을 얘기하든지 간에 물리에서나 어떤 흐름을 얘기를 하면 반드시 보존이 돼야지 흐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스핀 보존 안 돼요. 왜냐면 부딪히거든요. 부딪혀서 방향 와. 바뀌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질문이 뭐냐면 스핀을 가진 전자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지 이건데 왜 그걸 지금에서야 연구를 하지? 그러니까요. 옛날 왜 안 했지? 왜냐하면 보존이 안 되니까 정의가 안 돼요. 스핀을 가진 전자의 흐름이라는 게 정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방향이 바뀌거든요. 네. 너무. 예. 그래서 전류라는 건 당연히 이렇게 보존이 되니까 여기 찍든 여기 찍든 전류는 같아야 되는데 저 스핀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를 못하는 겁니다. 못했던 겁니다. 못했던 건데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다가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는 순간순간을 다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순간순간을 다 체크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렇죠. 근데 전자는 막 10에 23승계가 있어. 하나씩. 이걸 다 체크는 할 수 없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냐 하면 흐름을 보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작게 만들면 돼요. 부딪히고 나서 그 다음 부딪히기 전까지 그거보다 작게 만들면 거기서는 무조건 보존이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부딪히는 길이가 있을 거잖아요. 네. 가다가 부딪히는 그 길이가 있을 텐데 그거보다 작게 만들어 버리면 돼요. 박선희 교수님 대학원생 쓰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약간 대학원생 만물론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못 했는데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넘어가시면 작게 만들면 돼요. 작게 만들면 거기 보존이 돼요. 그게 1980년대 되면서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게 바로 나노 기술이라는 겁니다. 나노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요. 거의 뭐 원자 하나까지 사람들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기술이 이제 19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왼쪽 그림 보시면 저 원자를 예를 들면 한 층 한 층 이렇게 쌓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원자 이렇게 쌓는 거죠. 그러면 원자를 이제 한 층 한 층 쌓기 시작을 하면 재밌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까 그 네오디뮴 자석을 생각을 해보면 철의 원자가 너무 가까워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사이에 붕소를 그래서 집어넣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원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그 정도 기술이 있으면 그 인공적으로 내가 자석에 원자 하나 깔고 조그만 원자 깔고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네. 그 시대가 이제 오는 겁니다. 1980년대 이제 그때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럼 못 만들면 만들었죠? 되는데? 그런데 왜 못 만들었냐면 그 다음에 그 얘기 나옵니다. 사람들이 간격이 중요한 거구나. 이 간격이 중요하니까 간격을 바꿔보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시면 자석을 이제 2개를 놓고 사이에 살짝 그 자석이 아닌 걸 살짝 원자 한 층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네. 네. 그랬더니 세져요. 오, 좋네. 그러면 간격을 조금 더 벌려볼까? 그래서 간격을 조금 더 벌렸어요. 원자를 몇 층 더 집어넣어가지고 간격을 더 벌렸더니 이 2개의 자석이 반대로 훅 돌아갑니다. 그러면 전체로 보면 자석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거기서 조금 거리를 더 벌렸더니 또 이번에 돌아와.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다시 또 같은 방향이 돼요. 이게 저 오른쪽. 그런데 세기는 더 약해졌네요. 세기는 약해져. 세기는 점점 약해지면서 2개의 자석이 평행이면 2개가 더해지는 거니까 자석이 더 세졌다가 갑자기 반평행으로 훅 돌았다가 더 두껍게 했더니 다시 평행이 됐다가 반평행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저런 걸 사람들이 발견해요. 그러니까 거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거리를 쭉 바꿨는데 이상한 걸 발견해버린 거죠. 자석을 세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게 왜 저렇게 되지? 이제 여기에 꽂힌 겁니다. 사람들이. 저 왜 댐핑과 같은 저런 현상이 그렇죠. 발생을 하는 이렇게 거죠? 막 그 오실레이션 하면서 이게 그쵸. 막 진동하면서 이렇게 점점 크기가 이게 줄어드는 저게 이제 뭐 층간 교환 결합 뭐 이런 층간소음 아니고. 네, 층간소음. 저게 왜 저렇게 되지? 근데 저거 설명은 되게 어려워요. 전문용어로 RKKY 상호작용 이런데 그거는 이제 설명하기 어렵고요. 근데 직관적으로 저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게 이렇게 진동을 하잖아요. 네. 저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저 자석은 전자가 결정할 텐데 전자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파동이 이렇게 가면 물결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파동은 항상 위상이 같으면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그렇죠. 위상이 딱 반대의 위상을 주면 상쇄간섭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그거 다 파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시키잖아요. 네. 그거 파동이 들어오면 반대로. 딱 만들어가지고 네. 딱 캔슬 시키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파동이 나왔다라는 거는 전자가 파동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다라는 거. 와.
저게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꽂혔어요. 저기가 막 꽂혀가지고 와 이거 재밌는데. 아니 근데 그러면- 꽂힐 수밖에 없어요. 네. 그죠? 네. 근데 거기가 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저게 딱 나오면 사람들이 꽂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할까가 중요해요. 그게 이제 위대한 과학자와 그냥 그런 과학자 제가 생각했을 때 가르는 게 거기입니다. 그래서 저게 딱 나왔을 때 오, 저거 재밌는데 네. 왜 저렇게 되지?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막 진동을 하는데 멀리까지 진동하는 거 못 만드나? 아니면 이 사이에 내가 다른 물질, 더 가벼운 물질 넣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 할 것 같거든요.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있죠.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198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서울올림픽. 팔팔팔 그렇죠. 사장님 알아요? 아, 이게 손에 손 잡고. 네, 그 저 생생합니다. 교수님, 저희 알잖아요. 굴렁쇠, 굴렁쇠, 굴렁쇠. 쟤는 왜 선발됐지? 막 이런 생각들 하면서. 198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저 상황이잖아요. 두 개가 평행해졌다가 조금 더 두껍게 했더니 반평행해지잖아요. 네. 네. 저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여기에다가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되냐. 아,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저기다가 오.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되냐. 저 질문을 누가 했냐 하면 저 두 명의 물리학자가 저 질문을 합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근데 왜 저 질문을 못했을까? 다들 이게 막 오실레이션 하고 막 바뀌니까 아, 이 물질을 바꿔보거나 뭔가 저게 왜 그런지 계속 그것만 생각을 했지 저게 전류를 흘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저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험인데 그게 자석이 전류를 흘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딱 전류를 흘렸는데요. 평행할 때는 저항이 작고요. 네. 반평행할 때는 저항이 커집니다. 아. 커지는데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이거 이름이 뭐냐면 거대 자기 저항 효과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자이언트라는 말을 써서 자이언트 매그네토 레지스턴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와. 그 저항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버리는 겁니다. 오. 저걸 발견했어요. 그럼 일단 저게 왜 저렇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왜 저항 차이가 나지? 그래서 보시면 지금 두 가지 물질이 똑같아요. 근데 단지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구리선이 있다. 그럼 이 구리선에 저항을 재면 양쪽에 이렇게 재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재잖아요. 네네네. 보통 실험실에서. 그럼 얘가 이렇게 돌린다고 저항이 바뀌나? 아, 그건 아니죠. 돌린다고 저항이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자석을 이렇게 놨는데 이게 그냥 돌려져 있다고 저항이 바뀔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근데 왜 바뀌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더니 저항이 뭐지? 저항은 전자가 가면서 부딪히는 게 저항인데 그쵸. 못 가는 게 저항인데 그러면 전자가 갈 때는 똑같은 물질이니까 바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전자가 스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서 보시면 위에서 나온 전자는 다 오른쪽 스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자석이니까. 네. 네. 저기 자석인 이유는 저기 전자가 다 오른쪽 방향일 테니까. 네. 그러면 저기 밑으로 와요. 밑으로 와서 두 번째 층으로 내려가겠죠? 네. 같은 방향이면 잘 들어가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 방향이 반대잖아요. 네. 못 들어가요. 저 빨간색 스핀을 가진 전자는 밑으로 와서 튕겨나갑니다. 못 들어가고. 오. 전자가 못 간다? 저항이 저항이 커진다는 커진다.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사이에 넣은 게 원자 몇 층을 넣었다는 겁니다. 저게 만약에 원자보다 더 두꺼우면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방향이 지가 알아서 바뀌잖아요. 네. 부딪히면 막 가다가 가운데 저 보라색에서도 막 바뀔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래서 완전히 자기 스핀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 층까지 도착을 딱 했을 때 반대면 튕겨나가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스핀 충돌이 일어나서 방향이 바뀌기 전 상태를 다루는 기술. 그죠. 그 짧은 공간에 대한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발견이 가능했던 거는 나노 기술이 나왔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스피는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흐름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안 했는데 작게 만들었대. 원자 몇 층 했더니 그 보존이 되거든요. 거기서는 보존된 채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막 튕겨나는 이런 현상들이 보인단 말이죠. 방향이 반대면 막 튕겨나가고 같으면 들어가고. 그래서 저항 차이가 나왔다. 저게 스핀트로닉스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드디어 깨달은 거죠. 아, 전류를 생각할 때 전자의 스핀도 생각을 해야 되라는 걸 처음으로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네. 1988년도에. 그래서 스핀의 흐름을 고려하면 자석의 방향에 따라 저항이 엄청나게 바뀐다는 거를 그 원자 한 층, 한두 층을 그쵸. 깔면서 알아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죠. 10년 지나서 이제 99년쯤 됐습니다. 이때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상황이 뭐냐면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네. 흐름이 자석 방향에 영향을 받아요. 네. 저게 두 개가 평행하냐 반평행하냐에 따라서 하나는 잘 흘러가고 하나는 못 흘러가요. 그러면 요거 뒤집을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석에 자석의 방향이 전자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는 않냐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항상 배우거든요. 작용과 반작용 이러면서 내가 벽을 밀면 벽도 나를 밀어. 뭐 이렇게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의 흐름이 자석의 방향에 영향을 받으면 자석의 방향도 전자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와. 저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확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스핀 전달 토크라는 건데, 자, 지금 방금 그 자석을 옆으로 눕혔어요. 네네. 옆으로 눕혔고 전류를 왼쪽으로 흘려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전자는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첫 번째 자석을 나온 전자는 다 아랫 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전자가 계속 오른쪽 가는데 두 번째 저기 분홍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저기 자석을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윗방향이 나와야 돼요. 저기 있는 전자의 스핀은 다 윗방향일 테니까. 돌아야죠. 그래서 클릭해 주시면 윗방향이 나와요. 오. 무슨 말이냐면 저 분홍색 스핀이 있는 저기 자석에 들어갔을 때 저거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와. 저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저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들어갔다가 아랫방향이 들어갔다가 저기는 다 윗방향이니까 이게 돌아가지고 윗방향이 돼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저렇게 당연히 돼야 되는데 저거 물리적으로 저렇게 되면 안 돼요. 저렇게만 되면 안 돼요.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저 분홍색도 돌아야 됩니다. 아. 네, 저거 하려고 이걸 들고 온 겁니다. 이거 드디어 이제 쓰는 거예요. 아, 저거- 맞습니다. 저거 설명. 다음번에 또 가지고 오실 뻔했어요. 아유 다행이다. 다음번에 또 가지고 오실 뻔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제가 지금 회전 의자에 앉아 있고요. 그렇죠? 네. 요거 돌리면 요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자 회전합니다. 근데 요렇게 된 게 딱 들어와 가지고 방향이 180도 딱 돌아서 나갔어요. 네. 그렇죠? 요게 요렇게 온 다음에 요게 요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선생님 교수님들도 제 몸이 이렇게 돌아가죠. 네. 그대로 이렇게 하면 제 몸이 돌아가죠. 요겁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돌면 얘만 돌면 안 돼요. 내 몸이 반대로 돌아줘야 됩니다. 여기 이제 물리에서 가군 가군 동량의 동량 보존 보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 오, 돌아와요. 바퀴가 전자의 스핀인 거고 그렇죠. 네. 분홍색이 이제 내가 도는 몸인 거고. 몸인 거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물리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예, 제가 이런 것도 가지고 와봤어요. 네. 여기 팽이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돌리면 이렇게 돌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돌리면 요것도 같이 돌아가죠. 네. 오. 요것만 돌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파란색 아랫방향이 왔다가 윗방향으로 돼서 나갔는데 그러면 그게 돌았다는 얘기고 저렇게 돌면 저 분홍색 스핀도 돌아야 된다. 왜냐하면 가운동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석을 돌렸어요. 지금 중요한 게. 그렇죠. 그 두 개가 지금 자석이 원래 반평행하게 돼 있었는데 내가 전류를 흘렸더니 그냥 저 자석을 돌려버린 거예요. 자석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네. 네. 전류를 줘서 자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드디어 깨달은 거죠. 저게 바로 스핀 전달 토크라는 거고 스핀 트랜스퍼 토크,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토크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1999년도에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처음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오. 그래서 두 층이 있는데 얘가 평행이냐 반평행이냐에 따라서 저항이 아까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그게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전류를 빵 흘려줬더니 이게 막 바꾸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됐다가 막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류를 저걸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지금 요거 뭐냐면요. 아까 전에 이렇게 가서 스핀을 가진 전자가 이렇게 가가지고 저 스핀이 이렇게 돈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 들어가면 자석이 들어가면 저렇게 돌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또 약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저렇게 설명하면 어떡하냐. 아니 이게 팽이랑 전자가 똑같냐. 기껏 양자역학까지 설명해서 저거는 그러니까. 뭐 양자역학으로 설명을 해놓고 아니 이제 와서 저걸 이렇게 막 팽이로 설명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양자역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다음 네. 페이지 보시면 양자역학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른쪽 저 스핀은 업과 다운이 중첩돼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관측하기 전에 모르겠죠. 딱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저게 평행이면 통과하겠죠. 만약에 반평행이었으면 튕겨 나오겠죠. 네. 그래서 딱 이렇게 될 겁니다. 오. 그러면 뭐냐면 오른쪽 스핀을 넣으면 위가 나오죠. 네. 아까랑 똑같죠? 오른쪽에서 얘가 돌아서 나오냐 양자역학을 생각해서 뭐 써서 나오나 결국은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양자역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위아래가 중첩돼 있는 상황에서 가운데에 올라가 있는 업스핀을 만났을 때는 네. 업으로 결정이 돼서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이렇게 가서 그냥 돌아서 나온다고 생각해도 결국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결과가 똑같다. 현상은 네. 이제 해석을 어떻게 그렇죠. 하든지 엄밀하게 간에 얘기하면 이제 양자역학을 해도 되지만 네. 팽이를 들고 설명을 해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조금 많이 아시는 분들은 스핀을 그렇게 설명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보험용으로 넣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스핀 전달 토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대체 토크라니까 뭡니까? 일단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물리에서 토크라는 말이 계속 이제 나와요. 근데 저 토크가 뭐냐면요. 힘인데요. 회전하는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힘입니다. 뭔가 돌아가는 시스템, 회전하는 시스템에서 이상하게 힘을 받아요. 그게 이제 토크입니다. 요거 우리 아들한테 훔쳐온 건데. 팽이군요. 요 팽이
팽이가 지금 잘 안 돌아가가지고 요거 다른 팽이. 요거 뭐냐면 그냥 이 팽이에요. 근데 요거 잘 돌릴 수 있거든요. 우리 네. 아들이 집에서 가지고 노는 건데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요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잖아요. 네. 돌죠? 네. 그럼 요 상황에서 요렇게 돌리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돌리는 겁니다. 네네네. 그 요렇게 그냥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드릴게요. 자, 잡고 오. 돌려보세요. 요렇게. 그리고 반대로. 느낌이 다르죠? 완전 달라요.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는 좀 더 잘 안 돌아가는 안 돌아가고 느낌이고 한쪽은 반대 방향으로는 더 잘 돌아가고 크게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들어가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빠질 수 없죠. 그러네요. 그쵸. 이거 운동기구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목 운동하는 거. 맞아요. 네. 두 개가 떨어졌어요. 아들이 화내겠다 이거. 잘 거예요. 지금은 자야 돼. 이렇게 들면 이번엔 뭐냐면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드는 겁니다.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드는 겁니다. 네. 요 상태에서 방향 이렇게 막 틀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대로. 90도 이렇게 드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요 90도 딱 드는데 빨리 확 들어야 돼요. 확 이렇게 네. 오. 확 들어야 돼요. 오. 아니, 확 뜨는데 내가 돌아요. 네, 확 뜨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할 네. 거예요. 네, 뭔가 붕 네. 하는 느낌이 네. 나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우와. 조금 스케일을 키워볼까요? 요걸로. 오. 자,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요 상황에서 네. 요거를 훅 드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훅 드는 겁니다. 이 자, 상태에서? 요 앞으로 보고 있다가 앞으로 보고 있다가 훅 드는 겁니다. 아우! 네, 이렇게 상당히 훅. 어려운데요? 그럼 오. 옆으로 쑥 쏠릴 거예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옆으로 확 돌려보세요. 옆으로요? 예. 하나, 둘, 셋. 셋. 들리죠? 네. 위로 훅 들리죠? 위로 이렇게 들리죠? 들리네요. 들리죠? 지금 보신 이게 바로 토크입니다. 그쵸. 네, 네. 이게 이렇게 돌면 항상 이게 회전하면 우리가 가군동량이라는 걸 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요 가군동량이 보존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요 가군동량이 이게 튼다는 건 이 가군동량이 바뀌잖아요. 네. 이 가군동량이 바뀔 때 무슨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이제 토크고, 근데 이 토크가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미분의 개념인데 변화율이라고 그쵸. 얘기해요. 가군동의 변화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짧게 걸리면 엄청 많이 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움직이면 그만큼 더 큰 힘을 받아요. 여러분 자전거 타실 때도 이거 넘어질 것 같은데 이거 훅 틀면 확 넘어져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천천히 바꾸면 됩니다. 네, 어.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면 됩니다. 맞아요. 네. 지금 뭘 했냐면요. 저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반평행이 돼 있는 데다가 전류를 빵 흘렸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방향이 바뀌어요. 저 위에가 빨간색이죠. 초록색이 바뀌죠. 방향이 네. 바뀝니다. 네. 그러면 이 두 층이 지금 평행하다가 반평행하다가 여기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쵸. 전류를 흘리면 저기 바뀌어요. 그러면 평행할 때와 반평행할 때 저항이 바뀌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평행할 때를 그냥 1이라고 하고 반평행할 때를 0이라고 하면 1, 0으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메모리로 쓴 겁니다. 이렇게 메모리로 쓴 겁니다. 요게 M램이라는 겁니다. 이게 M램이고 M램이라는 게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M램이 뭐의 약자냐면 매그네틱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는 건데 메모리라는 거는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라는 건 그냥 1이냐 0이냐를 저장을 하는 건데 램이라는 건 뭐냐면 랜덤 액세스. 그러니까 어떤 메모리든지 다 그냥 랜덤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렇게 크로스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뭐 1열에 1행, 뭐 5열에 7행 뭐 이렇게 네. 막 랜덤하게 액세스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고 저 셀이 저렇게 생겼어요. 자석 2개 놓고요. 전류를 흘러주는 전류를 흘리면 저게 평행이 됐다가 반평행이 됐다가 하니까 1 썼다가 0 썼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M램이라는 거고 2019년에 삼성에서 양산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품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류를 흘리면 방향이 바뀔 수 있을 거야라는 얘기를 실험실에서 처음 증명한 게 99년입니다. 되게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99년도에 저 얘기를 하고 그게 실제로 제품으로 나온 게 2019년이죠. 굉장히 빠른 겁니다. 굉장히 빨리 20년 만에 지금 나온 거고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하면 저런 실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항상 그래서 교수님 그 실험하면 그거 언제 돼요? 그런 질문 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게 빨리 돼도 20년. 빨리 돼도 블랙홀에 한번 들어갔다 오든지 해야지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M램까지. 네. 큰일 났네. 왜 큰일 나셨죠? 예? 저희는 즐거운데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는 뭐야? 그래요는 시작도 안 했잖아요. 지금 스피드렉스 이제 잠깐만요. 이거 점점 재밌는 게 나오는데 아쉽네요. 풀어야 될 이야기들이 제가 보기에는 2번 남았어요. 다음번 한 번으로 안 되고 2번 정도 남았는데 교수님.
두 번 정도 더 모시고 저희가 또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